안녕하세요. 정부는 괜찮다고 하더니 지금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품 수지도 안 좋고 10년 만에 적자이고 경상수지 흑자도 7분의 1 토막 나오고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도 1380원으로 이제 9월 7일 날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2009년 3월 30일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384원이다. 하루 만에 12.5원이 올랐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한국의 IMF 시즌2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상품 수지도 10년 만에 적자이고 8월달에 경상수지마저 적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모든 수치가 안 좋은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우 우려스럽다, 매우 염려스럽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별일 없는 것처럼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상 호도하는 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이래저래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IMF도 겪었고요. 1997년, 98년 그 힘든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또한 2008년 리만 사태도 겪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리만 사태급보다 훨씬 더 심각한 1997년, 98년의 IMF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에 IMF 구제금융 신청하고 그냥 사실상 서남아시아가 IMF죠. 게다가 지금 중국은 중국대로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초토화되어 있고 유럽은 러시아가 지금 가스관 잠그니까 유럽 쪽에 에너지 가격이 550% 폭등해서 난리죠. 어제 뉴스를 잠깐 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샤워는 회사에서 하고 밥은 하루에 한 끼 먹는 걸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참 그렇게 매우 살벌하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에너지 가격 때문에 저소득층들 그리고 중산층들의 가계가 초토화되는 거죠. 그만큼 매우 심각하다라는 거죠. 한국이라고 그닥 다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나 아니면은 상품 수지나 경상수지 흑자가 급감한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우리에게는 신호라는 거죠. 신호. 마이클 스펜스라고 하는 스탠퍼드 경영대학원 명예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의 은사, 선생님이죠. 선생님인데, 스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학에 신호 개념을 도입했답니다. 신호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그걸로 노벨상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뭐냐. 그가 이제 최근에 하는 얘기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려면 몇 년 걸릴 거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제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국의 물가 급등세가 약간 둔화가 됐지만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정점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던 스펜스 교수가 전 세계 글로벌 경제에 들인 먹구름이 쉽게 그치지 않을 거다라고 그가 진단을 한 거죠. 이런 복합 위기에 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누가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나 참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경제적으로 어렵다, 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각 언론들이 많이 그런 기조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래저래 참 한국은 사면초가에 아마 내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 어떤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질까? 우리는 이제 숨죽이고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은 계속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현재 보면 지금 뭐하고 있냐? 자기 권력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 다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작자가 참 태풍 온다고, 흰나도 태풍 온다고 퇴근 안 하고 철회한 걸로 언론에 기사가 나오는 게 참 이게 뭐냐라는 거죠. 대통령이 철회 안 한 게 그렇게 큰 대단한 기사거리냐고요. 이런 걸 보면 참 지금의 정부가, 지금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제를 제대로 챙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암담하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뭐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점점 더 한국의 상황은, 경제는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뭐 이래저래 우리의 삶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 더 우려스럽다 라는 걸 아마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괜찮다 괜찮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안 괜찮은 거죠. 정부가 이제 앞으로 괜찮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대로 믿을 것 같습니다. 뭐 적자로 돌아선 상품 수지, 그리고 경상 수지는 대폭 줄어들었고, 참 이렇게 이제 암담한 상황인데, 뭐 환율이 급등해도 뭐 반도체 부진 영향도 같이 있고 이래저래 더 안 좋은 거죠. 뭐 원달러 환율 1450원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역대급 무능 정부, 문재인은 코로나 3년 겪고, 뭐야 이거, 뭐 역대 수출 달성하고, 아유 뭐 문재인 정부 이렇게 뭐 칭찬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좀 짜증이 나네요. 예. 뭐 대통령이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등, 뭐 대통령이 뭐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제대로 이렇게 대통령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나라 꼴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죠. 무능하고 경제 말아먹는 대통령한테 아무 소리 못한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나라가 이 모양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참 씁쓸합니다. 몇 개월 사이에 나라가 너무 많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문재인 때는 괜찮고 뭐 윤석열 때는 엉망이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문재인 때나 지금이나 뭐 그냥 둘 다 그냥 암울한 거죠. 예.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진보와 보수 뭐 이렇게 편가르기 해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런 얘기할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대로 이렇게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뭐 9월달에 이제 미국이 이제 또 0.75% 올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뭐 이제 한미금리 금리 역전이 더 심해지면은 외화 유출이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거죠. 10월달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하려나? 뭐 그런 좀 우려도 좀 많이 들고요. 참 씁쓸합니다. 환율 방에 손 놓고 있고 금리는 코로나 시국 진정되면 하고 그러는 거 예정된 수순인데 참 포퓰리즘? 안 그래도 돈 없는데 계속 이렇게 좀 말아먹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뭐 스스로 각자 도생해야 되는 건 말고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